지금 2부 연수 내용은 신학연도를 준비하고 수강 신청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요 부분은 특히 1부 때와 마찬가지로 학교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들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방과 부장님들께서는 연수 내용과 이 자료를 한번 이렇게 쭉 보시고 그 다음에 학교 지원센터에 필요한 부분들을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안내를 드리자면 먼저 시스템에서 환경 설정에서 신학년 시작 방법 안내라는 곳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화면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신학년 시작 방법 안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어떠한 일기의 수강 신청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과 이 버튼들을 누르시게 되면은 해당 메뉴로 바로 이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 지금 연수 자료에도 해당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이 화면들을 보고 따라서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수 자료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학년 수강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년도 시작 전에 수강 신청을 받는 방식입니다. 연수 자료 설명처럼 진급 전, 그러니까 2월에 수강 신청 받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신학년도가 시작된 후에 수강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급 후에 3월에 이제 수강 신청을 받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에 수강 신청을 받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연수자료 8쪽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공개될 영상의 밑에 설명 더보기에 보면 몇 분 몇 초부터 보면 되는지 이런 것들도 보시고 바로 글로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급 처리 및 진급 처리 초기화 등 순서에 맞게 진행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3학년도 시작할 때는 학교지원센터가 시작되기 전이어서 방과부장님들이 직접 이 부분들을 다 처리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연수를 해드렸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진급 초기화 같은 것들을 안 하셔서 나중에 데이터가 꼬이는 현상들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진급 초기화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전에는 항상 이런 좀 큰 작업을 하기 전에 꼭 백업을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아마 지원센터에서도 도움을 드릴 때는 항상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 메뉴의 위치는 환경 설정, 백업 및 초기화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스템에서 보여드리자면 위에 상단에 손이받기 환경 설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학교 컴퓨터 모니터에 따라서 해상도가 달라서 여기 화면 설정이 안 보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휠마우스를 위아래로 하시면 이렇게 해상도가 조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환경 설정이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에 가시게 되면 백업 및 초기화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 이제 백업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시스템이 백업이 되고 그 다음 복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 한 백업 자료들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또 복구를 하게 되면 또 백업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쌓이기 때문에 요런 백업 자기가 했던 넘버를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연수 자료로 넘어오게 되면 아까 연수 시작을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학교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세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아까 신학년도 시작 전 수강 신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진급 전에 수강 신청을 받는 개념입니다. 학생들은 기존 학년반 번호로 로그인해서 신학년도 1기를 수강 신청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신입생들도 2월에 재학생도 같이 수강 신청을 받게 하시는 학교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입생 관련해서는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안내를 드릴 거지만 먼저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곧 있으면 이제 가입학식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학생들에게 수강 신청 관련 안내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신입생도 같이 할 수 있겠죠. 물론 학교 운영 방식에 따라서 다른 재학생들은 2월 달에 수강 신청을 받지만
신입생들은 3월에 따로 수강 신청을 받는다든지 아예 처음부터 신학년 시작 전 수강 신청이 아니라 3월 개학 이후에 종교생들이 수강 신청을 받는다면 신입생한테 별도로 안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월 달에 같이 수강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신입생을 영학년 일반으로 등록하시고 세부학문지 쪽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입하실 때 신입생 안내 자료를 또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요 메뉴에 가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상단 탭에서 그 신입생 신학년도 시작 전 수강 신청을 선택하고 조회하시면 관련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시작 전 수강 신청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연수 자료에도 동일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1,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일부 연수에서 저희가 다루었던 내용이고 요 연수 자료를 보시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번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내용들이 필요하시다면 그 유튜브 그 정보원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링크를 넣어놨으니까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세팅을 하시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지원센터에서도 각 학교에 지원을 해 주실 때 해당 학교의 방과후 부장님들과 내용들이 맞는지를 꼭 서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일이 두 번이 안 될 테니까요. 그래서 기초정보에서 뭐 각 세부 메뉴에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이 더 이상 없는지, 뭐 최종적으로 되었는지, 특히 업체 위탁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까지 다 반영이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강사 매칭이 중요한데요. 기초 데이터를 처음에 세팅을 하시고 강사 매칭까지 했는데 뭔가 수정 부분이 있어서 기초 데이터를 또 수정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강사 매칭이 풀리게 초기화가 됩니다. 근데 이제 초기화된 걸 모르고 또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사 매칭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기나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를 넣을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각 프로그램별로 들어가서 강사들을 하나하나 다시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사 매칭 네, 그래서 지금 제가 2024년도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강사가 들어있어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요 부분은 제가 안 넣어 놓았는데, 기초 데이터를 만들 때 뭐 전년도 강사나 이런 같은 것들을 넣어 놓은 경우에는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 데이터가 연결되는 건 여기 이제 선택한 강사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번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넘어가서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연수 자료는 같이 보시면서 제 그 화면으로 바로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에서 기수 관리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수 관리에 자, 지금 보시면 2023학년도가 만들어져 있고 아직 뭐 2024학년도는 없을 겁니다. 이제 2024학년도를 선택을 해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러오기 전에 아까 꼭 앞에 거 데이터를 확인하라고 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꼭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4년도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자, 근데 여기 보면 방금 불러왔는데도 2023이 보이죠? 그게,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아직 2023년도이기 때문에, 요 기본으로 2023학년도가 보이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2024학년도로 조회를 해보시면, 이제 새롭게 방금 불러왔던 데이터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됐는지, 당황해 하시지 마시고, 여기를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수가 완성이 되고 나면 운영기간들 한번 확인하시고, 특히 많이 틀리는 게 연도죠. 네, 연도. 그래서 특히 4기 같은 경우에 다음 연도가 맞는지 또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로그램 관리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기초 데이터의 모든 내용들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학년도, 아까 2024학년도, 그리고 기술을 1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기는 이제 기초 데이터를 불러와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2기부터는 그 1기의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기초 데이터 불러오기를 선택을 하시면 선택을 하시고 불러오기를 누르시게 되면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요때 학교 프로그램 숫자에 따라서 데이터 로딩 속도가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화면이 돌아가는 로딩 시간 동안은 기다려 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불러왔으면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프로그램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지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여기 프로그램 상태가 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이라는 거는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수강 신청이나 그 다음에 뭐 회계나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이 프로그램 상태가 개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변경하셔도 되겠지만 한 번에 일괄적으로 변경하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선택을 하셔서 프로그램 상태를 개설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하면 이제 환경 설정을 기준으로 보시면 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급전 수강 신청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1학년, 이제 2학년이 될 학생들 이렇게는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입생들을 등록을 해줘야 같이 수강 신청을 받을 수가 있겠죠. 연수자료에서 보시면 신입생 명단 올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학교의 운영 방식에 따라서 좀 갈리게 될 것 같은데요. 2월에 신입생이 재학생과 함께 수강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재학생은 2월에 하지만 신입생은 3월에 수강 신청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2월에 신입생이 재학생과 함께 수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가입학식 때 학부모 안내 자료를 안내를 해주시고 그럴 때 취합한 신입생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때 모든 신입생의 학번은 영학년 일반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번호는 임의로 부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나다 순으로 부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 보시면 학생 목록 올리기라는 버튼이 있고요. 여기에서 양식을 내려 받으시고 잠시만요. 네. 자, 여기에 보시면 양식에서 이제 학년반 번호를 부여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입하실 때 받은 자료로 해서 모두 다 이제 영학년 네, 일반 번호는 일단 하지 마시고 그냥 가입하실 때 그걸 또 가나다순으로 미리 종이 보고 막 정렬하시려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애들 그냥 영학년 일반으로 쭉 다 등록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반도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엑셀을 조금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여기서 필터를 누르시고, 여기서, 가나다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번호를 이렇게 부여를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정렬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참, 요 정렬하시기 전에 물론 전화번호도 아까 가입학식 때 그 정보를 가지고 보호자의 연락처를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요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꼭 전화번호를 같이 넣어 주셔야 학부모들이 몇 번으로 부여됐는지를 모른 채로 가입학식이 끝나기 때문에 나중에 시스템에서 자신의 번호를 확인하려면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고 보호자는 그 번호로 학년반 번호, 임시로 부여된 학년반 번호를 조회할 수가 있으니까 전화번호까지 꼭 같이 넣어서 업로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연수자료에서 계속 보시면, 자, 아까 설명드린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이제 로그인하는 화면을 좀 보시면, 기존 재학생들은 자기 학년 반 번호, 그 다음 이름을 넣고 원래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시로 부여된 영학년 일반, 근데 번호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년 반 번호 찾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 그 부장님들께서 등록하신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지고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이 학생이 영학년 일반 몇 번이다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몇 학년, 영학년 일반 번호 넣고, 애 이름 넣고, 그 다음에 초기 비밀번호는 6개입니다. 그래서 6개로 로그인을 해서 수강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학생은 2월에 하지만 신입생은 3월 개학 이후에 또 수강 신청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굳이 가입학식 때 이런 내용들을 안내하실 필요가 없고 신입생 정보 등록은 반편성이 끝나면 실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내용대로 수강 신청을 열어서 재학생들의 그 수강 신청을 받으신 다음에 추후에 나중에 그 신입생들은 그 수강 신청 일기의 그 수강 신청 기간을 다시 수정하시면 또 수강 신청이 열리거든요. 그때 신입생들이 접속을 해서 수강 신청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수강 신청 설정 및 안내입니다. 여기에서 요 좀 이따가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그 추첨제와 선착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미 학교에서 선착순 또는 추첨제로 하나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을 텐데요. 개념을 조금 설명을 더 드리자면 네. 그 선착순은 말 그대로 선착순으로 하게 되고요. 선착순 안에 들어가지 않은 학생은 학교마다 설정한 대기 인원만큼 대기 정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 기간에는 정원 안에 학생이 혹시 취소를 하게 되면 대기 순번대로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강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취소 학생이 발생했을 때 대기 학생을 자동으로 등록하면 얘가 진짜 할지 안 할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개강이 이미 시작이 되고 방과후가 시작된 이유라면 학교에 따라서는 이제 그거는 중도 추가의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안내 드리는 그 학생을 정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추첨제입니다. 추첨제는 수강 신청 기간에는 신청 학생들이 모두 대기 학생으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 기간 종료 후에 추첨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추첨 후에는 수강 신청 기간을 변경해서 2차 수강 신청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추첨제로 하게 되면 떨어진 아이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될 거고 그만큼 정원이 차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2차 수강 신청 기간을 열어두게 되면 다시 자기가 들어가서 신청이 완료된 건지 아니면 떨어져서 대기자로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대기로 된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난 대기로 두고 언제라도 나중에 자리가 비면 가고 싶다 하면 그대로 하면 되고 아니면 대기 상태인 것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비어있는 다른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추첨제도 2차 수강 신청은 선착순으로 많이들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 화면을 보여드리면 수강 신청 이렇게 설정해서 이제 일기를 수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기본은 선착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일괄 추천제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다음 수강 신청 기간은 학교에서 원하는 시간과 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본으로는 3월 1일로
이 기수가 시작하는 날짜로 되어 있고요. 원하시는 날짜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 진급 전 수강 신청 방식 일기를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진급 전으로 눌러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동으로 회계 월만큼 찍히니까 그냥 두시면 되고요. 그냥 동일 시간과 동일 간사 요게 중요한데 요거는 연수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시간 신청 허용이 있고, 동일 강사 신청 허용을 안 하는 것이 있는데요. 동일 시간을 이제 신청을 허용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간에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니오로 하게 되면 같은 시간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한 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동일 강사 신청 허용의 개념은 어, 똑같은 강사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술, 뭐 A, B, C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그냥 A 듣고 싶으면 듣고 A 들은 학생이 B도 또 들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예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오로 하게 되면 그 강사가 한 프로그램 하나를 신청한 친구는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미술 A를 신청한 학생이 미술 B는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기타 항목은 기본 세팅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동일 시간 신청 허용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 네, 어, 예를 들어서 학교에 따라서 시작 시간과 단 프로그램의 쉬는 시간이 없이 쉬는 시간과 종료 시간이 바로 연결해서 운영을 하시는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안요를 하게 되면 시작 시간, 뭐 예를 들어서 1시부터 2시까지, 그 다음 2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에 이제 2시부터 3시에 끝난 프로그램, 3시에서 시작하는 프로그램 시간이 겹치는 걸로 처리돼서 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그 다음 프로그램을 선택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종료 시간을 1분 줄여서 59분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면 수강 신청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일 시간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아니오로 모든 것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다 신청 가능하니까 그냥 막 다 신청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또 나중에 시간이 겹쳐서 못 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고 막 이러면서 초반에 운영이 너무나도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의신청 시간 신청 허용은 대부분 아니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진급 초기화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환경 설정에서 백업 및 초기화를 어, 가게 되면 여기 진급 초기화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요 경고문구처럼 해당하는 학년도를 전체를 초기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의 내용들이 다 초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2024학년도를 세팅하기 때문에 2024학년도 데이터를 한번 밀어버린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회계가 중복으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그렇게 어, 여기 연수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진급 초기화를 하기 전에는 완전히 방과후 학교 운영이 종료된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강 신청은 6월 달에 하시는 동안에 방과후는 6월 방과후 계속 운영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진급 초기화 하지 말고 기다리셨다가 이제 그런 회계 처리나 모으는 것이 이제 끝나고 나면 진급 초기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항목인 이제 진급 처리입니다. 자, 지금 그 2월 달에 아이들이 전년도 학년반 번호로 이제 수강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새로운 신학년도에 진급 내용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출 전입등 학적이 모두 정리되고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그러니까 꼭 3월 1일 막 돼서 바로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진급 처리 작업하려는 날짜를 또 담임선생님에 좀 안내를 해서 그 시점 이후로는 학생의 출석번호를 변경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때까지는 보면 처음에 담임 선생님들께서 보통 반 학생들이 오면 그중에 몇 명 애들은 전출을 나가고 전입 들어오는 애들 때문에 번호를 비워두시는 반도 있지만 그냥 채워넣기 위해서 다시 출석 번호를 좀 조정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된 것을 이제 해서 받으셔서 처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뒤에 가서 출석 번호가 바뀐 경우에 추가로 변경도 가능하지만 이왕이면 처음부터 다 한 번에 끝내시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스에서 그러면 진급 파일을 내려 받으셔야 되는데요. 제가 4세대 나이스에서 확인을 했을 때 이러한 메뉴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제가 근무하는 학교도 아직 진급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메뉴가 실제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요 내용이 맞으니까 아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진급 엑셀을 다운받아 보시면 학년별로 따로 받아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저희 시스템에 진급자 엑셀 양식에다가 한꺼번에 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 요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서 요 한번 요 보시면 요 화면이 저희 시스템의 양식이고 이거는 나이스에서 받은 양식입니다. 요거는 근데 제가 4세대 나이스 되기 전에 받은 엑셀인데 저 오늘 이제 학교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동일한 양식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데이터가 없어서 완벽하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마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왼쪽이 기존 학년, 여기가 새롭게 진급된 요 엑셀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방과 부장님들께서 이 권한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스 담당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해서 파일을 요청 받으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왼쪽 화면이 기존 학년, 그 다음에 요게 신학년도 학년반인 것을 꼭 확인하시고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데이터를 다 받아서 요 엑셀에다가 그냥 쭉 다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요 예시로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1학년 1반 1번 홍길동이가 이제 2학년 2반 2번이 된다 이 말인 거고 이거를 시스템에 업로드 하시면 기존에 수강 신청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학년반 번호만 바뀌게 시스템에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강 신청을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게 되겠죠. 물론 학부모가 다시 진급 처리를 하고 나서 이제 로그인할 때는 이 홍길동 학생 같은 경우 이제는 2학년 2반 2번으로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조금 어려운데요. 신입생 이제 처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에 같이 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만 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학년 일반으로 학생들이 다 수강 신청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나이스에서 1학년 이제는 얘네는 진급 명단이 없잖아요. 처음 신입생이니까. 그래서 나이스에서 1학년 전체 학생 명부를 내려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아마 반별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반별로 엑셀 파일이 따로 될 건데요. 하나로 이제 합쳐서 이름을 가나다 순 아까 왜 우리가 진급 신입생을 등록할 때 가나다 순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렬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엑셀 피터 기능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에서 학생 목록을 이렇게 받아서 여기 시스템에서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지금 현재 방식대로 하시는 학교들 같은 경우 영학년 일반 막 이런 학생들이 등록이 되어 있겠죠. 그럼 학생 목록을 내려받아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럼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학년 그 다른 학년은 다 지워버리시고 영학년
뭐 일반 막 이렇게 쭉 있는 학생들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걔네들만 남기고 다른 거는 다 지워버리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나이스에서 받았던 학생 명령을 이쪽에다 이제 갖다 두시고 그 가나다 수는 정렬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조를 왜 하냐면 그 동명이인 때문에 그래서 동명이인 같은 경우에 그런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좀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신입생들을 다 정리되고 나면 아까 그 진급 엑셀에 5학년까지 넣은 곳에 밑에다가 붙여서 한꺼번에 진급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기부터는 그 방금 하셨던 내용과 똑같이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수강 신청 설정에 학생 정보만 이제 진급 후 왜냐하면 2기부터는 이미 새 학년 번호를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진급 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정에서 이제 그 2024학년도 지금은 계속 아직 2023학년도라고 중이기 때문에 기본이 2023학년도가 계속 나오는데 방과 부장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시점이 되면 2024학년도가 또 기본으로 보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2기를 하는 경우에 여기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학생 정보를 이제 현재 학년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요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강 신청 이제 그 2기를 세팅하는 부분은 비수 관리에서 자 1기가 수강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보내기를 눌러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2024학년도를 조회하시고 1기를 2기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2기로 지금 여기 보면 진급 초기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학년까지 나오는데 진급 초기화를 하고 나면은 2023은 아마 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2023년 2기로 그다음 여기서 보면 수강생을 포함할 것인가 제외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학교에서 보시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강생들을 유지하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포함하고 또 어떤 학교는 완전 처음에 제로 베이스에서 뽑는다 이러면 이제 프로그램들만 유지하고 제외로 내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는 보면 일부 프로그램은 수강생을 유지시키고 일부 프로그램은 유지 안 시키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은 그러니까 유지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다면 포함으로 해서 유지 안 하는 프로그램들만 그 수강생을 삭제하는 게 빠르실 것 같고요. 반대로 일부 프로그램 몇 개만 수강생을 유지한다 이러면 이제 제외를 하신 다음에 1기에서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학생 명령만 다운받아서 2기에 그 프로그램 넣어주시는 게 더 빠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포함이냐 제외냐를 선택하셔서 불러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기본적인 수강 신청 세팅에 관한 설명은 끝입니다. 그, 그래서 그 신학년 시작 전 수강 신청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연수 자료를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3부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신학년도 시작 후 수강 신청을 해야 되시는 분들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설명이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로 바로 건너뛰어서 여기서부터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좀 처음부터 다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학년도 시작 후 수강 신청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진급 후 그러니까 3월에 수강 신청을 받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다 새학년 반본으로 로그인해서 신학년도 1기 수강 신청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신입생도 이미 입학을 해서 자신의 새 학년반 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로그인해서 수강 신청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 탭에서 그 아까 여기 시스템에서도 나와 있던 네, 시작 후 수강 신청을 이제 선택하시면
관련된 내용들이 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하셔도 되고 연수자료를 보시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 나와 있는 1번 계획 수립까지나 기본 세팅은 시대 활용 연수 일부에 기초정보 입력이나 선정계약 링크를 활용하시면 가능하고요. 이미 요걸 보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는 다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단계 작업을 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실 사항은 기초정보 에서 이제 기초정보 입력에서 각 세부 내용들이 잘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센터에서도 지원해 주실 때는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사 매칭을 할 때, 강사 매칭이 이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강사 매칭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하나 다시 수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꼭 강사 매칭을 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강사 매칭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강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초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하면 여기에 다시 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2023학년도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지원센터에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방과부장님들이 직접 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모르고 처음에 한번 강사 매칭 해놓고 뭔가를 바꿨는데 풀린 걸 모르고 그냥 진행했다가 프로그램 관리에서 한 땀 한 땀 새로 강사를 직접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요거를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제 수강 시절 열려는 시점에 프로그램을 확실히 운영을 할 건데 강사가 아직 확정 안 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환경 설정에서 임의로 강사를 하나 만들어서 일단은 매칭해 놓고 한 다음에 추후에 강사를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급 초기화입니다. 요게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기존의 학년도의 내용들이 남아 있음으로써 시스템이 꼬이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진급 초기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급 초기화는 여기 백업 환경 설정에서 백업 및 초기화에서 진급 초기화를 누르시게 되면 그 지금 초기화를 할 학년도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지금 2024학년도를 할 거니까 2023학년도를 그 초기화를 하시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지금 초기화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초기화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연수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꼭 방과후 학교 운영 회계 처리까지 모든 것이 완료된 뒤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급초 그리고 나서 이제 진급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진급 후 수강 신청을 하시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이제 처리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저희가 확인해 보셔야 될 사항은 전출, 전입 등 학적이 조금 정리되고 나면 진행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수강 신청 전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들이 출석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좀 정리를 미리 해 놓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이 시간 이후로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방과부장님께서도 환경 설정에 가서 직접 변경을 하셔야 되고 하는 것들을 안내해서 또 담임들도 출석 번호를 변경하게 되면 꼭 방과부장한테 알려달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회계자료나 이런 것들이 번호랑 다 맞아 떨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진급 처리 방법 두 가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방법은 정규생을 아예 삭제하는 겁니다. 정규생을 삭제하고 날스에서 그냥 전체 학생 명부를 받아서 합쳐서 업로드를 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다운받아서 그냥 놓고 올려버리면 끝인 거죠.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예 학생을 어떻게 보면 새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보호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시스템을 사용하던 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아예 학부모가 새 학년 반번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처음 접속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1, 6개로 접속을 해서 전화번호라든지 비밀번호를 이제 등록을 새로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불편하신 사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법 1로 이제 하시는 방법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새학년도 전출입 및 출석 번호가 정리가 끝나면 나이스에서 전체 학생 명부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에서 학생 정보에 가서 전교생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백업을 한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생 올리기 버튼을 누르시면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고, 거기에 아까 나이스에서 받았던 학생 명부를 다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첫 로그인 할 때, 왜 그러냐면, 보호자가 첫 로그인 할 때 전화번호를 어차피 등록을 해야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는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근데 시스템을 처음 사용하시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이 진급 처리 방법 1로만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시스템에서 받는 엑셀 양식인데요. 요 양식들은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환경 설정에서 학생 정보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 사용하는 학교에서도 요걸 누르시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 그 전교생 삭제라는 버튼이 있죠. 그래서 이걸 하면 확인 딱 누르시면 이게 다 날아갑니다. 근데 진급 초기화를 안 하게 되면 종교생 삭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계 정보랑 프로그램 얘네들이 신청한 내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급 초기화를 하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종교생 삭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 목록 올리기 버튼을 눌러서 양식을 내려받아서 아까 연수 자료에 있는 그 양식에다가 나이스 학생 명부를 그냥 다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리시면 새롭게 이제 수강 신청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방법 1번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실제로 진급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장점은 기존 학생들이 그 비밀번호랑 전화번호가 다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원래 저희가 시스템은 당연히 이 방법 2를 하는 방식으로 해놨는데 사용하시는 방과후 부장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그냥 방법 1 방식이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요 방법 2는 원래 그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의 단점은 대신에 아까 방법 1보다는 조금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앞에 원래 연수를 들으신 분들이 들었던 그 2월 달에 수강 신청할 때 좀 진급 처리가 복잡해 신입생이나 이런 것들이 복잡해서 그렇지 지금은 이제 신입생들을 한꺼번에 다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급 처리 방법 2를 적용하는 방법은 나이스에서 진급 파일을 내려 받으시고요. 그다음 나이스 경우 여기에서 진급 내용을 받으시면 됩니다. 요때 이게 이전 반 기준으로 조회를 하기 때문에 학년이랑 그래서 1, 5학년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학년이 이제 2학년이 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 나이스 엑셀에. 그래서 1에서 5학년을 다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 그 학생정보 진급 엑셀 올리기에 들어가 보시면 진급자 엑셀 양식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에다가 1, 5학년 진급 내용을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진급 내용을 다 붙여 넣으시고, 잠시만요. 그, 나중에 제가 업데이트하는 연수 자료에는 요 뒷부분도 조금 더 추가해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나이스에서 받았던 진급 엑셀을 여기 저희 진급 시스템에 요거는 진급 엑셀 양식인데요. 여기다 그냥 그대로 다 붙여 넣으시면 되고요.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제 붙여 넣으시고 그러면 이제 요 1학년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2024학년도를 봤을 때는 2023학년도 1학년입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2학년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진급 엑셀을 이제 그 시스템에 올리시게 되면 기존에 있던 6학년들이나 전출학생은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 1학년들이 2학년을 바뀐 채로 다 정보가 등록이 될 거고요. 이제 1학년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학년은 그냥 나이스에서 학생 명부를 다운받으셔서 그 학생 정보, 학생 목록 올리기 위해서 1학년만 추가로 올리시면 아까 진급 처리했던 2학년, 6학년 그대로 있고 1학년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되고 1학년들 그 등록할 때는 전화번호 굳이 안 넣으셔도 되고요. 보호자가 첫 로그인할 때 전화번호를 등록하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기수 관리를 가보시면 이제 학생들 이제 진급 처리가 끝났으니까 이제 3월 수강 신청을 받기 위한 수강 신청을 이제 세팅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수 관리에서 요거 아까 제가 앞에 영상 앞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여기 있었는데요. 2024학년도를 이제 이렇게 불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오시면, 이렇게 해당하는 기수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 방과부장님도 화면에 따라서는 처음에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2023학년도가 그대로 보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2024년도를 조회, 옆에 생성됐을 거니까 조회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7학년을 선택해서 조회,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 관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에 가셔서 2024학년도 일기를 가보시면 지금은 제가 아까 만들어 놓았던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걸 하나 지워놓고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저처럼 이제 요 화면처럼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2024학년도 일기를 선택하시고 처음에는 기초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요때 조금 로딩 그 프로그램 개수에 따라서 로딩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때는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끄게 되면 그 데이터가 일부만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렇게 다 불러왔다라는 확인 메시지 나올 때까지 꼭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강사 매칭을 아까 안 하신 학교 같은 거 여기 강사명이 비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다시 수강 신청하기 전에 발견하셨다면 그래도 좀 낫죠. 아예 프로그램 삭제하고 매칭하시고 다시 불러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애들이 수강 신청을 해버렸다면 이제 들어가셔서 하나하나 직접 강사를 선택하시는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들이 이제 다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데이터에 문제가 없다면 이제 프로그램 상태를 변경하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등록을 이 등록 상태는 그냥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설로 바꿔야 수강 신청도 되고 그 다음에 회계도 다 처리가 됩니다. 가끔 이 등록 상태로 그대로 해놓고 수강 신청을 열어버리신 경우에 학부모들이 프로그램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런 거는 다 요 등록 그 상태로 놔둬놔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개설로 바꾸셔도 되고 그것보다는 이제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개설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개설이 되고 나면 이제 수강 신청 설정에 들어가셔서 수강 신청 안내, 수강 신청 설정에 가서 수강 신청을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학년도 꼭 잘 보시고요. 지금은 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설명드리기 전에 연수 자료에서 보시면 추천제냐, 그 다음에 그 선착순의 차이냐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보통 학교에서는 선착순 아니면 추천제로 운영을 지금 해왔을 거고요. 시스템 사용하는 학교 같은 경우 그거대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처음 학교에 방과후자를 맡으신 분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선착순은 말 그대로 이제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 해당하는 학생들은 대기 인원만큼 대기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강 신청 기간에는 정원 안에 학생들이 취소한 경우에 대기 순번으로 자동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취소 학생이 발생하여서 대기 학생 등록하려면 직접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수강 신청 기간에는 얼마든지 아이들이 처음에 신청했다가 다른 거 한다고 이거 취소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대기학생 자동으로 올라가니까 그냥 아무것도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강 신청 기간이 끝나고 났을 때부터는 뭐 이미 방과 후 시작이 돼서 개강이 되어 버렸을 수도 있고 또 대기하는 학생이 그 프로그램을 진짜 들을지 안 들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기 학생들은 수동으로 나중에 중도 추가 방식으로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첨제는 말 그대로 이제 추첨을 하는 방식인데 수강 신청 기간에는 신청한 학생들이 모두 대기 학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 이제 추첨 버튼을 눌러서 추첨을 하시면 되고요. 추첨 후에는 수강 신청 기간을 변경해서 2차 수강 신청을 보통 실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추첨을 해서 떨어진 애들이 이제 그대로 대기로 있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이 보면 그만큼 자리가 비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라도 할 친구들은 추가로 수강 신청 기간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그래서 학교에서 추첨제를 운영하시는 학교 같은 경우에 2차 수강 신청은 선착순으로 많이 실시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수강 신청 기간은 원하는 기간으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학생 정보는 여기 오타가 있네요. 진급 후로 꼭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급 프로 설정을 하셔야 이제 현재 학년도 학년만으로 그대로 로그인해서 하면 됩니다. 그 기본값이 진급 후거든요. 그래서 현재 학년, 네, 현재 학년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수 자료는 제가 수정을 해서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일 시간 신청 허용은 예, 아니요. 그 다음에 동일 강사 신청 허용도 예, 아니요. 나머지는 다 기본값으로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 시간 신청을 허용해서 이제 예를 누르게 되면 그 동일한 시간에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둘 다 신청이 가능한 게 예고요. 아니오로 하게 되면은 동일한 시간에는 하나의 프로그램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 강사도 마찬가지로 예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강사가 미술 ABC를 운영을 하는 경우에 예로 해놓게 되면 ABC 모두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아니오를 하게 되면 그 중에 하나만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근데 여기 동일 시간 신청 허용 같은 경우에는 예로 하시게 되면 보호자님들이나 학생들은 일단은 시스템 화면에서 보이는 프로그램 그냥 다 신청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학생들의 이동이 너무 많아져서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안유를 추천하는데요. 가끔 학교에 따라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쉬는 시간 없이 운영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시부터 2시에 끝나고 또 2시에 바로 다음 프로그램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동일 시간 신청 허용을 아니오로 하려고 그러면 종료 시간을 1분 정도 해서 이게 겹치지 않도록 시작 시간이 2시 종료 시간이 2시, 시작 시간이 2시 이런 식으로 겹치게 해놔버리면 이것도 시간 중복으로 처리돼 버리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신청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시간을 다 1분씩 수정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안내자료나 이런 데는 그냥 그대로 그 종료 시간에 나가더라도 시스템상으로만 그렇게 반영을 하시면 수강 신청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1기의 수강 신청이 끝나고 그다음에 3부 설명 내용인 뭐 운영 전반이나 이런 것을 하시다가 이제 2기 수강 신청을 세팅하실 때는 요 수강 신청하는 방식은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다만 프로그램을 가지고 올 때 아까는 프로그램 관리에서 이제 1기 같은 경우는 처음이니까 기초 데이터를 불러와서 시작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학교에서 1기가 운영되는 중간에 뭔가 바뀌는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2기부터는 이런 것들이 반영된 1기를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기수 관리에 가셔서 2024년 여기서 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2024년도를 선택하시고 아까 1기를 내보내기를 해서 2024년도 2기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 진급 초기화를 안 해서 2023학년도도 보이게 되지만 진급 초기화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지워지게 될 겁니다. 좀 더 화면이 깔끔해지겠죠. 그 다음에 2기로 내보내시게 되면 해당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수강생 포함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포함이라는 거는 프로그램 정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강을 하고 있는 애들도 그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남은 자리만 나중에 뭐 추천제든 선착순으로 받게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외를 하게 되면 완전히 프로그램 전공만 가게 되고 기존의 수강학생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강 신청을 받는 학교에서는 제외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이렇게 만나보니까 학교에서 일부 프로그램만 그 수강생을 유지시켜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에는 유지시켜야 될 프로그램이 더 전체 프로그램 수 중에 유지시켜야 될 프로그램이 좀 더 많다. 그러면 이제 포함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일부만 유지시켜줘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제외로 와서 넘기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 그 일부 프로그램들만 수강생을 삭제한다든지 2기에 가서 아니면 그 1기 프로그램에서 그 수강생 목록을 다운받아서 2기에 해당 프로그램에 넣어주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학교 그 운영 스타일에 맞추어서 포함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기본적인 실학년도 준비와 수강 신청에 관한 연수를 안내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 부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학교지원센터가 생겨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방과부장님들이 직접 하시기보다는 학교지원센터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아는 그 초등학교 방과부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부탁하는 게 번거로운가 또 누군가 좀 미안한 마음에 직접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실수가 생기게 되면 아버지가 이제 세팅들이 다 그 데이터들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바로잡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지원센터도 사람이다 보니까 혹시 하다 보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제대로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신다면 중간에 데이터가 잘못된 부분 때문에 새로 하시는 일도 없고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부 연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